비트코인 제가 일주일 전에 분석한 것과 정확히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탑승을 못해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오늘 날짜 4월 23일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90%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올라간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얘가 조정을 안 주고 올라가다 보니까 정작 제가 탑승을 못했습니다. 이런 조정 자리가 제가 기다리던 조정이었는데 이때는 새벽 3시라서 제가 잤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조정이 안 왔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갔습니다. 사실 계속 올라갈 거라는 것까지도 알았고 계속 상승이라고 브리핑하고 다녔는데 저는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제가 분석을 틀렸거나 이 상승 낌새 자체를 눈치 못 챘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분석이 맞아떨어졌고 저 혼자 탑승을 못해서 주먹 쥐고 분노 중입니다. 여기가 유동성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돌파할 거라고까지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이게 88.8K입니다. 83K 횡보할 때부터 저는 이미 88.8K는 기본으로 뚫는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물론 겨우 이거 하나로만 상승을 봤던 건 아닙니다. 2019년 12월 차트랑 지금이랑 정확히 똑같다. 일봉 다이버전스 크게 걸어주고 횡보 진득하게 하고 갑자기 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분석했고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반박의 여지도 없는 완벽한 프랙탈 분석이었습니다. 다우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78일 동안 소름 돋게 완벽한 하락장이 이어졌고 단 한 번도 직전 고점을 못 깼다. 저점도 6번 연속으로 낮아졌다. 그럼 모두가 하락장인 걸 눈치챘을 때쯤에 변곡이 찾아오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추세를 바꿀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안내만 드렸습니다. 거의 뭐 안내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부터 중요하겠죠. 이제부터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게 초유의 관심사일 겁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못 사겠습니다. 매수 못해서 손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슬슬 꼬이기 시작할 거고 그럼 차트는 그때부터 하락 준비 자세로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근거 3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5K 저항선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요. 이때 트럼프가 코인 비축자산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11% 떡상했던 자리입니다. 그 최고점이 95K이고 바로 관세 발표하면서 떡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 한 번도 95K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즉 아직 사용 안 된 메이저급 저항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96K 저항선입니다. 여기도 사연 깊은 자리죠. 바이비트 해킹 터지고 떡락을 했다가 횡보를 길게 하는데 계속 차트를 살리는 척 하면서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 반등의 마지막 고점, 그러니까 마지막 반등을 시도했던 고점이 바로 96K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시다시피 78K까지 숨도 안 쉬고 대떡락을 했죠. 그럼 이 떡락을 모조리 복구하는 96K에 온다면 저항을 받는 건 예견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95에서 96K가 초메이저급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 이 밑에서 횡보를 오래 한 건 알겠는데 이미 10K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이 메이저급 저항까지 뚫을 힘은 당장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보겠습니다. 일봉 볼밴을 보시면 캔들이 허공에 붕 떴죠. 이건 특이한 경우거든요.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음 시나리오는 딱 2개로 축소됩니다. 이때처럼 횡보하면서 볼밴이 쫓아오길 기다립니다. 캔들은 기본적으로 볼밴을 너무 벗어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95% 캔들이 무조건 볼밴 내부에서 형성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그래서 캔들이 볼밴을 빠져나가면 아무리 추세가 강력하더라도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볼밴이 따라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죠. 볼밴 빠져나간 자리가 고점인 겁니다. 볼밴 상단 뚫으면서 쇼 포지션 다 터트리고 다시 내려가는 거죠. 이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 최소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으면서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 분석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올라가더라도 일단 횡보가 우선입니다. 횡보하거나 내려간다. 그게 이 분석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성 롱충이 협회 부회장으로서 하방 관점을 정말 잘 안 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바로 코앞에 초메이저 저항이 기다리고 있는
있었는데 여기서도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우크라이나에 여러분들을 보내는 느낌이랄까요? 사지에 내문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5에서 96K를 터치할지 말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터치하면 거의 베스트 숏자리인 것 같고 터치를 안 하더라도 손익비상 숏이 우세해 보입니다. 물론 96K를 뚫고 날아가 버리면 저는 롱도 못 먹었는데 숏으로는 잃는 동네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93에서 95K는 숏 모아가는 자리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제부터는 포모에 휩싸인 개인 트레이더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력이 아니라 개미 매수세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데 95에서 96K를 개미가 뚫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개미가 뚫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저항선이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96K를 뚫으면 그건 개미 매수세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세력이 개입한 거죠. 그럼 더 가는 거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